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신도철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앉아서 힘드실 텐데 기지개 한번 켜시고 하시죠. 뭐. 기지개 크게 한번 켜시고. 최근 이재명 정권이 개헌을 하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게 무산이 됐습니다. 자유모를 비롯한 많은 자유우파 세력의 개헌 저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보면 글에 나와서 개헌 반대를 외치고 연설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강 교수님께서 이 시점에 무엇이 나쁜 또 틀린 개헌이고 무엇이 좋은 맞는 개헌인지에 대해서 좋은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토론을 맡기로 하고 다시 한번 발제문을 읽어봤는데 거의 모든 논점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소 반복의 느낌이 있지만은 좌파들이 지향하는 개헌, 대한민국을 자유와 번영으로 이끌 개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해방 공간 그때부터도 사회주의 혁명을 꾸어왔습니다. 최근 좌파는 공산 통일 내지 중국 속방화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다 국가가 소유하고 그 경제는 명령경제, 지시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사회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적 요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중국 속방화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또 부정선거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거 할 때는 부정선거가 비교적 어렵기도 하고 또 자꾸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거의 다 들켰죠. 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각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이 총리를 뽑고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만 자기 손아귀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이권을 준다든지 하면서 중국 세력이 예를 들어서 다 장악을 하면은 또 이제 후보를 자기가 장악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 내각제 요소, 내각제 기원, 내각제 쪽으로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좌파의 하나의 큰 중간 목표 이런 걸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들 좌파 가치를 제압하면서 발전을 해왔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해왔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좌파 가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차츰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제 통계를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시기에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점점 더 높아졌죠. 사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이제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 뒤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 이것이 들어서고 하면서 차츰 규제도 많아지고 정부 개입도 많아지고 경제 자유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차츰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세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뭐 지금은 거의 1%대, 0%대로 이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 좌파들은 그 재헌헌법 1948년에 만든 헌법을 지금 헌법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 다 재헌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재헌헌법. 근데 이제 더 정확한 말은 저는 건국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1948년 헌법이고, 근데 좌파들은 48년에 건국됐다라는 말 그 자체를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건국헌법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쓰지 않는데, 저는 더 정확한 명칭이 건국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뭐 학계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 좌파 가치가 이제 상당히 있었죠. 그것이 이제 헌법에도 상당히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뭐 기업의 이익균전법,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헌법에 개정이 돼 있었고, 많은 것을 그 국가가 이제 직접 뭐 운영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규정이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유진호 박사가 기초한 헌법이 내각제였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계셨고 해가지고 미국의 헌법 그것이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 제도다라고 이승만 대통령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제 안 하면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대통령제를 넣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것을 이제 1952년 그 부산에 피난 가 있을 동안에 1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좌파들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직선제로 해가지고 장기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좀 안 하고 바로 이제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성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 1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는데, 이때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선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처럼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당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다른 당에서 부통령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좀 뭐 이상하게 돼 있었는데, 여튼 뭐 여러 가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1954년에 2차 개헌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요소를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5.16 혁명 후인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유시장 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뎠어요.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뭐 독재니 뭐 계획 경제 요소가 많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사유재산, 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이것은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시장 경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 8차 개헌, 또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 개입적 요소가 강화가 되었어요. 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개헌을 했는데, 그 경제 분야에는 조금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를 좀 넣었어요.
그러다가 87년에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거를 왕창 집어넣고 하면서 훨씬 더 아까 최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듯이 지금 헌법에서 정부 개입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기를 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를 하고 국가 균형 발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들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좌파의 가치 지향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대통령 권한 축소 내지 내각제적 요소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 선포권 이것은 이제 대통령 권한 축소인 셈이고 국가 균형 발전 의무 이거는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가지고 한다. 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 개헌을 통해서 공산화 내지 중국 속방화를 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헌법에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부마 민주 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것을 추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4.19 민주 요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이거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요거는 박정희, 이 5.18 민주화 요거는 전두환, 이 우파 정권을 적폐 정권, 반헌법 정권으로 매도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건국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뭐 경제 발전을 한 원동력이 뭐 이런 거를 기업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오히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하나도 이제 들어가지 않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민주화라는 것은 저들이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다 공산화, 사회주의화 그것을 저거 말로 이제 민주화라고 포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한 거죠. 그럼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어떻겠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제도와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작동하면서 나라를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까 법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 것 그것이 법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라도 국회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게 법치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 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건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분업이라든지 확대되고 복잡해지니까 국가가 관리를 하고 강제적으로 뭐를 지시하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은 국가 개입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우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 자유화를 향한 개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강 교수님께서 제시한 경제조항, 노동 관련 조항을 포함해가지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조항, 온갖 국가가 보호를 한다, 개입을 한다,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요 원칙을 천명하는 거를 총강 부분에 넣는 것,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18년에 이어서 2025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50년 이제 역사가 지났습니다만은 탄핵 심판을 받아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탄핵을 당할 뻔하고 뭐 그래서 자진 사퇴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탄핵까지 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잘 지적을 하셨듯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아도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정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기 탄핵을 했는데, 여하튼 이 조항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직무가 정지돼서는 안 되죠. 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더라도 부통령이 있으면은 잔여 임기 동안에 그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미국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서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은 중단되지 않고, 그래서 4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그것은 미국 250년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4년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부통령이 승계를 해가지고 그 임기를 마치고 또 4년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서 5년으로 돼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5년 임기를 못 채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뭐 뒤죽박죽이 돼 가는 거죠. 미국 제도로 돼 있다면은 선동 조작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력은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에 이제 얼마나 그쪽이 뜨던 게 사기였는지 이런 것이 이제 또 언론이 얼마나 편향되게 보도를 했는지 이런 게 직무 정지도 안 되고 또 부통령이 있어가지고 승계를 하고 하면은 밝혀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기 탄핵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의 요 최근에 불행한 헌정 역사는 이 헌법의 결함 여기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무위원, 법관 뭐 등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 제도가 있는데 탄핵소추 관련 이 제도를 상식과 법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요컨대 아까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이 내각제 요소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통령제 공고화의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고 그 대통령제 국가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 교수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미국에 유학하실 때 그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좀 뭐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미국이 엄청 망가졌어요. 마약이 엄청 퍼지고 뭐 온갖 군대 부패가 엄청나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진짜 조금 밖에 안 받은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 부분으로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굳건히 세우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근데 임박한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쭉 뭐 대통령 선거, 그 전에 2020년, 2024년 총선 다 이제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지금 부정선거 안 하면은, 저 여론 조작해가지고 지지율이 그렇게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될 테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우리가 그 힘써야 될 부분이 여론 조작, 사기 여론조사, 부정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침 세계 정세는 우리 자유 우파의 투쟁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 사기, 이것 미국에서 이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뭐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과 백신 사기, 이거 청문회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앱스타인 리스트 공개를 하고 있죠. 마약 카르텔, 또 부정선거 카르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 이제 이게 그 다음 지금 손을 곧 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딥스테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쪽이 그동안에 고급 기술, 고급 치료제, 좋은 약, 이런 거를 다 억압을 해왔어요. 또 UFO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데 대한 진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작은 정부, 세금 감면,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개정 방향, 그런 것하고 이제 일맥상통되게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억눌려 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파마들이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고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니까 그거를 억누르고 이제 비싸고 부작용이 많은 약을 막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에너지 이쪽도 엄청난 기술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차츰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상용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 생각은 몇 년 이내에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빛이 저 어둠을 다 물리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우파 세력은 결집해가지고 제도 정책 정비안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웅비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주체적인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실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